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아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뭔지 얘기했었어요. 세 중선의 교점이야. 맞죠? 그러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A점을 X1, Y1 B점을 X2, Y2 C점을 X3, Y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M점은 BC의 중점이니까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A에서 M을 연결하는 선이 중선이고 무게중심은 중선의 2대1 내분점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무게중심은 선분 AM의 2대1 내분점이잖아요. 맞습니까? 누가? G가 무게중심이. 맞습니까? 얘네. 그러면은 2대1 두 번 쓰고 2대1 2대1 A의 X좌표 M의 X좌표 Y좌표 Y좌표 2대1이니까 3분의 이렇게 곱하면 분모 날라가고 x2 플러스 y2 아니 x3 더하기 x1 이렇게 곱하면 분모 날라가고 y2 더하기 y3 더하기 y1 뭐 순서만 뭐 조작하면 3분의 x 더하기 x 더하기 x, 3분의 y 더하기 y 더하기 y가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무게중심의 좌표란 얘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특별히 더 할 얘기 없어요. 넘어갑시다. 네, 무게중심의 좌표 이용해서 13번 풀면 되고요. 8점 14번도 저 AP제곱, BP제곱, CP제곱 뭐 P점을 X, Y라고 해가지고 저 식이 그럼 X, 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문자 두 개짜리 2차식은 X의 완전제곱 따로 만들고 Y의 완전제곱 따로 만들어서 뒤에서 최소 중에 최소 뭐 이런 거 했었잖아. 맞아? 그렇게 하면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때 X, Y 좌표가 무게중심 좌표랑 똑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내신 들어가면 그냥 외우라고 할 거야. 삼각형 ABC의 내부에 어떤 P점이 있는데 PA 더하기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 최소인 점이 무조건 무게중심이에요. 근데 그냥 이거는 뭐 내신 때 돼서 달달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 막 이렇게 그 뒤로 막 영향 미치고 막 계속 나오고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뭐 마무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무게중심에서는 크게 뭐 더 얘기할 얘기는 없고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도 쉬워. 왜 쉽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랑 완벽하게 똑같거든. 그냥 내용이 추가되는 건 오늘은 안 나가. 다음 시간에 내용 추가되는 거 하나 정도 나갈 텐데 오늘은 그냥 1차 함수랑 똑같은데 우리가 내용 추가되는 거 하나 정도 하는구나. 어쨌든 표현이 달라지는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죠? 중학교 때는 y는 ax 플러스 b 혹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그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1차 함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네, 1차 함수라는 건 y는 1차식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맞아요? 근데
1차 함수를 만들 때 중학교 때 그럼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기울기랑 얘가 y 절편이었어. 기울기랑 y 절편이었어. 자,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랑 수업한 게 또 너밖에 없네. 자,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잠깐 하자. 1차 함수가 무슨 도형이라고? 1차 함수가 무슨 도형이라고? 1차 함수가 무슨 도형이야? 직선이잖아, 직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기본 도형에서 기본 도형이 점, 선, 면 이게 단원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배워요. 직선이 오직 한 개로 정해지는 조건 이렇게 배웁니다. 직선이 오직 한 개 정해지는 조건은 뭐죠? 뭐 말을 똑바로 해. 뭐죠?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점 두 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야 해. 서로 다른 두 점. 너희들이 직선과 관련해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이야. 직선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로 정해지기 위해선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하다. 맞아?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있는데 이 점 좌표가 뭐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마이너스 1,6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이 직선에 대한 정체를 밝힐 수가 있나요? 없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점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뭔 말인지 아네? 그러면 조건이 뭐가 필요해? 점이 하나 더 필요해. 점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너희들이 직선에서 찾아야 되는 조건은 항상 뭐라고? 두 개의 점이야. 두 개의 점. 이게 근본적으로 머리에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이게 1차 함수인데 그래 1차 함수는 직선 아니냐고. 도형 아니냐고. 연결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1차 함수의 핵심, 도형의 핵심, 아니 직선의 핵심은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점이야 일단. 이해돼요? 그러면 뭐 나머지 한 점이 1,1이래. 그러면 뭘 찾을 수 있어? 기울기 찾을 수 있어. x끼리 뺀 거 분의 순서 지켜야 되죠 이때는. y끼리 뺀 게 기울기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 y는 2분의 5에 x 더하기 b, b가 뭔지 몰라. 그러면 기울기를 알았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점이 조건 두 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함수나 그래프랑 관련되어 있을 땐 점 하나는 조건 하나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점이 두 개면 조건이 두 개야. 쉽게 얘기를 해보자. y는 ax 플러스 b야. 우리가 미정계수가 몇 개야? 1차 함수는 무조건 미정계수가 몇 개야? 두 개야. a랑 b야. 그럼 조건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때려 박아도 풀려. x, y에 점 두 개 집어넣어도 풀린다고. 연립방정식 풀면. 맞아? 근데 그거를 좀 있어 보이게 a를 먼저 찾았어. 맞아 안 맞아? 맞아?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계속 이런 얘기 할 건데 1차 함수는 어차피 미정계수가 두 개밖에 없어서 별 생각 없이 풀어도 풀리는데 2차든 3차든 나중에 어디를 가든 따라하세요. 도형과 관련된 마지막 미정계수는 좌표를 대입해서 푼다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좌표를 대입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풀었잖아 지금까지. 맞아 안 맞아? 이게 2차 함수로 가든 3차 함수로 가든 지수 함수로 가든 로그 함수로 가든 삼각 함수로 가든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데 마지막 미정계수는 좌표를 대입해서 푸는 거야. 이해돼? 이게 1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푸는데 2차 함수에서는 그렇게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알아들어? 그러면 대부분이 첫 번째 미정계수는 그 도형과 관련된 성질을 이용해서 이해돼?
그래서 대부분 기울기는 바로 풀어. 그러면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을 바로 잡아. 먼저 잡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나중에 우리 이제 원방 정식할 거야. 그럼 중심을 먼저 잡아. 뭐 어떤 성질을 먼저 이용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미정계수는 좌표를 때려박아.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게 함수를 전체적으로 니들이 어떤 함수를 만나든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런데 직선에서는 중학교 때는 뭐 1,1이면은 때려 박아서 b는 뭐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돼? 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구나. 미안합니다. b는 2분의 7 이렇게 b가 음수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려놓은 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5 x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마무리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런데 왜 뻔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냐면 저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방식이야. 맞죠? 중학교 때 하던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를 마이너스 2분의 5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5 1 뭐 이렇게 바꿨다 치자. 1,1을 기준으로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고 0,0을 지나는 애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0,0이 1,1이 되도록 옮겼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죠. 맞아. 지금부터 너희들이 직선에서는 구하는 습관을 아예 하나의 포맷에 맞춰줘야 돼.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계산이 더 길어지고 이게 안 맞춰진다고 안 풀리는 거 아니야. 안 풀리는 거 아닌데 계산이 길어지고 귀찮아지고 우리가 오늘 수업 막바지에 하려는 어떤 모양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은 y는 기울기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5에 x 빼기 1 더하기 1 아니면은 다른 점도 있었잖아. 이걸로 해도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5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전개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때는 기울기와 y절편이 핵심이었다면 맞아. 지금부터는 y절편이 어차피 지나가는 하나의 점인 거잖아. 맞아요. 지나가는 점이 꼭 y절편이 아니어도 아무 점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 하나 이 점이 두 개 있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전개하면 어차피 다 똑같이 나와. 이해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점이 그러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는데 mx 더하기 2m 플러스 3 이런 애가 있으면 x의 개수로 묶어. 뒤에 가서 할 거야. x의 개수로 묶으면 x 플러스 2 더하기 3. 아 이건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2,3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이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선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는 습관이 들어 있어야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은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2m 플러스 3인데 어쩌라고가 돼버린다고. 이해돼? 그래서 직선 방정식 1차 함수 형태의 구조를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야. 여기부터 익숙해져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긴 식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직선은 기본적인 내용은 중학교 때 배우는 1차 함수와 완벽히 똑같은데
식을 쓰는 구조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x축에 뭐 수직인직건 뭐 x는 몇, y축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y는 3, x는 7 이런 건 추가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알고 있죠? 넘어갑시다. 다 못 나가겠다. 지난 시간에는 네, 오늘 43쪽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자, 필수 1번 봅시다. 필수 1번을 보면 2점 마이너스 4,2와 6,8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6,8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얘네들의 중점은 더해서 절반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기울기에 x 빼기 지나가는 x좌표 y좌표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식을 세울 때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b 한 다음에 대입해도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닌데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점을 가지고 바로 식을 만드는 게 습관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뭐 중학교 과정이나 공통 원할 때 1차 함수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공통 2 지나서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해됩니까? 필수 2번. 필수 2번을 보면 7, 마이너스 3, 2,8 A는 7, 마이너스 3이고 B는 2,8인데 2, 마이너스 8이네요. 2, 마이너스 8인데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7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좀 빨리 갈게요. 6 더하기 14 이거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24 빼기 6 5분의 24, 5분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 얘와 5,2 기울기 x 빼기 x분의 y 빼기 y y는 8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y는 8에 x 마이너스 5 플러스 2 궁금하면 둘 다 전개해봐요.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아들어? 필수 3번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x절편이 6이라는 말은 6,0 지나간다는 얘기고요. 이해돼 안 돼? y절편이 마이너스 2면은 0, 마이너스 2 그냥 두 점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절편을 알 때 그래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공식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절편 하면 된다고. 절편을 좌표로 바꾸면 돼. 그러면은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근데 뭐 요거 위에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대입하면 끝나겠죠. 이거는 위에 위에 무슨 점이 있다 그러면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알아듣죠? 자, 필수 4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두 개 짝지은 기울기가 같으면 되지? 맞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만든 기울기랑 이렇게 만든 기울기랑 같으면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숫자가 더러워 보이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안 풀어도 알죠? 옆쪽 5번으로 갑시다.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얘기네요.
이것도 문제는 안 풀 거예요. 보세요.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 한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여기 중점 지나가야 될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꼭지점 좌표 나와 있고 나와 있고 나와 있으면 중점 좌표 나와 있으니까 두 점 더 나온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뭐 삼각형 ABC에서 B를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AC의 중점 잡아가지고 만들면 되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형태,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평행사변형 형태의 어떤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 지나갑니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는 애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는 직선을 그리면 뒤집으면 무조건 합동이야. 얘네는 보통은 직사각형으로 많이 나와요. 좌표 평면이 있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는데 뭐 0,1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 잡아서 연결해 버리면 됩니다. 알아들어요? 뭐 이렇게 중점 잡던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도 여기 있는 직사각형과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의 중점과 얘랑 얘의 중점을 연결해 버리면 돼. 그럼 점 두 개 나왔고 기울기 나오고 다 나오는 거지. 알아들어요? 이게 직사각형만 그런 게 아니라 평행사변형 종류가 다 그렇습니다. 마름 모든 뭐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평행사변형 종류가 다 그래.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는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알아듣죠? 나갑시다. 필수 6번은 네 해보세요. 필수 7, 필수 8, 필수 9의 별표. 오늘 하려는 내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학교 때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비슷한 거 아까 설명 다 했죠. 필수 7번을 봅시다. 항등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직선 b-kx 3k-1 y -5 이퀄 0.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맞아? 맞아? 그러면 너희들 공통 원할 때 어떤 2차 방정식이 막 K가 껴가지고 있어. K가 껴가지고 있는데 K도 있고 막 A도 있고 B도 있고 그래. 문자가 한 3개 정도 있어. 근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식의 근본적인 그 존재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중근을 먼저 따져줘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하는 식을 만들고 그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돼. 그래서 K에 대해서 막 정리해가지고 K 계수가 0이고 막 이렇게 푼단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을 따라와야 돼. 그래야 공통 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거야. 따라오고 있어? 이해돼? 그런데 그럼 얘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점이 뭔지 모르지만 A, B인데 A, B는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항등식이란 얘기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대입하면 항등식이란 뜻이야. 그래서 E-K에 A 더하기 3K-1에 B 빼기 5가 0이 얘가 항등식이란 뜻이야. 그래서 전개 다시 해서 해쳐 모여 하는 거지. 알아들어요? 전개 다시 해서2A-KA 더하기 3BK-B-5가 0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B의 K 더하기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성립하니까 연립방정식 하면 AB 나오고 걔가 항상 지나가는 점이 된다는 거야. 알아들어? 이해돼? 그러면 사실은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AB 안 집어넣고 그냥 여기서 전개해서 찾아서 XY 찾아도 되지. 근데 근본적인 의미는 지나가는 점이 대입이 되면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근본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푼 거고
A, B 안 집어넣고 그냥 여기서 전개 다시 해서 X, X, Y로 해서 풀어도 되지. 그게 항상 지나가는 점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X, Y로 된 식을 보면 X, Y를 된 식을 보면 이렇게 생겼었겠지. 전 A, B 대입 안 하고 그냥 K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고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동시에 0인 상황이 무조건 누구야? K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일 거 아니야. 근데 문자가 두 개인 1차식이 동시에 0인 점을 뭐라고 불러?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공통으로 지나가는 점을 뭐라고 불러?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불러. 아니면은 얘네가 각각이 직선이면 교점이라고 불러.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누구야? 이 원래 직선이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자 따라하세요. 이쪽 따루를 는영이 있는 이쪽 따루를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해. 왜? 는영하면 직선이잖아. 맞아 안 맞아? 이쪽도 요만큼을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표시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이 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란 뜻이야. 그럼 K가 1이면 어떤 애고 K가 2면 어떤 애고 K가 3이면 어떤 애고 뭐 K가 0이면 얘 자체고 이런 뜻이라고. 이해돼? 알아들어? 자 따라하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직선 플러스 K 직선. 직선 플러스 K 직선입니다. 한쪽에는 그냥 쓰고 한쪽은 그냥 쓰고 한쪽은 그냥 쓰고 한쪽은 K 붙여서 쓰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알아들어요? 직선 플러스 K 직선 이퀄 0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에 대한 얘기야.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넘겨서 9번에 나와요. 자 그리고 9번 보세요. 두 직선 EX-Y EX-Y- 이퀄 0과 X-Y-3 X-Y-3 이퀄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2,2 지나는 건 누구니? 이런 뜻이야. 문제 읽어봐.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 두 개의 교점과 2,2를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애는 철나게 많아. 철나게 많다고. 그 중에 2,2 지나가는 애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 직선 플러스 K 직선. K는 아무 데나 붙여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2,2를 대입해서 K를 찾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물론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서 몇 콤마 몇 찾은 다음에 얘네 가지고 직선 새로 만들어도 돼요. 이해돼? 이 문제가 중학교 문제였으면 이렇게 풀라고 했겠지. 연립방정식.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선 플러스 K직선으로 해서 좌표를 대입하면 K가 나름대로 정수나 이쁘게 나오거든. 근데 교점 찾으면 개떡같은 숫자 나온다. 정말 거지같은 숫자 나와요 이거. 지금은 개념책이고 그 예제 수준이어서 연립해도 이쁜 숫자 나올 거야 아마. 연립해도 이쁜 숫자 나올 건데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집 풀고 그러다가 교점 찾으면 막 뭐 168분의 마이너스 막 이런 거 나와. 그러면은 기울기 다시 찾기도 숫자가 거지 같아. 근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K가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 나온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이거. 이해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연립해서 교점 찾아가지고 이렇게 직선 만들어도 되잖아. 안 되는 거 아니야. 돼.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좀 약간 강요하는 문제들이 많아.
이렇게 하면 숫자가 이쁜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개떡같은 문제들이 많아. 이해돼? 뭐 그래도 뭐 분수 통분 잘하고 그러는 나는 자신 있어요 이러면은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왕이면 이 꼴을 지켜주는 게 좋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필수 8번 때문에 그래. 필수 8번으로 갑시다. 필수 8번을 보면 이것도 아까 뭐 했던 얘기긴 한데 필수 8번을 보면 x 플러스 2y 이퀄 0과 아니지 뭐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퀄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퀄 0과 mx 마이너스 y 얘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이야.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얘가 y절편이 2고 x절편도 2인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1사분면에서 만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야. 나머지는 1사분면이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뭔데요? 그러면 y 넘기고 m으로 묶어. 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x 개수에 문자 있으면은 일단 그걸로 묶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데요? 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어떻게 생각하냐면 m 값이 뭔지 모르잖아. 맞아? 이렇게 넘기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m 값에 관계없이 x는 마이너스 1과 y는 1이 만나는 점,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요거랑 같은 말이란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y 넘겨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 지나갈 때보다는 기울기가 작고 여기 지나갈 때보다는 기울기가 크겠지. 맞습니까? 이해돼? 이거 잘 안 나오는데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 저런 식으로 니들이 이해를 했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저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뭐 선분이 뭐 이런 데가 있어. 그래서 뭐 지나가는 점이 여기야. 기울기가 이 사이에 있어요 돼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y축이 껴있잖아. 그럼 여기 기울기가 m1이고 여기 기울기가 m2라 그러면 기울기가 m2보다 작다 또는 기울기가 m1보다 크다 이렇게 양쪽 범위가 나온다. 왜냐면 얘가 양수면서 점점 커져야 되거든. 뭔 말인지 해야 돼? 점점 커져야 돼. 그러면 무한대로 커졌다가 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음수가 돼요. 이해돼? 양수에서 음수 사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양수로 점점 커지고 이쪽은 음수에서도 점점 가팔라지잖아 얘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의 범위에 y축이 껴있으면 큰 거 작은 거 양쪽으로 나온다 범위가. 근데 지금처럼 y축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 밖에 있으면 기울기가 사이에 낍니다. 큰 거 작은 거 사이에.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문제는 다 빼고 확인 체크만 싹 풀어오시기 바랍니다.